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풀림새 페이지 32쪽부터 했었는데 거기를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 뒤로 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절대성과 상대성은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대성과 상대성을 배워서 나중에 절대성과 상대성의 그 이치를, 이 절대성과 상대성이 다른 말로 하면 연기와 공성이죠.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확연하게 깨닫는 것이 불교 공부죠.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보면은 중생들은 경계에 따라서, 경계에 반연해서, 경계를 쫓아가는 거죠. 경계에 반연을 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해. 내 마음. 그래서 그거를 반연심 또는 망심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알았다 이 말이죠. 이걸 알았어.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절대성과 상대성이 나투고 있는 그러한 바로 그 현상이죠. 나타나 있는 그 작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경계를 보고 안이비설신이 경계를 보고 육근으로 육진 경계를 보고 일어났다 꺼졌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속에 나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나는 그것을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을 하죠. 내 마음이 하기는 좋다 하는 것도, 좋다와 싫다도 그 강도가 되게 강하면 싫다만큼 좋다도 집착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 하는 거는 좋은 거고 싫다 하는 거는 싫은 거니까 싫다 하는 거를 더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스토커 같은 경우 좋다? 이것도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전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망심인 것을 알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또 내려놓고 이거를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이고, 그러므로 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는 거지. 불교 공부를 맨날 이론적으로만 맨날 듣기만 들어. 그래, 들을 때만 듣고 또 들을 때는 그래 하다가 싹 돌았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공부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내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해되는 것들이 그거를 떠나서 그 본연의 뜻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무조건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생멸하는 이런 모든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서 붙잡아서 내려놓는다는 게 머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수없이 반복 연습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이 별난데 아주 조용한 데 가가지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수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공부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망심에 머물지 않는 것, 망심이 헛것인 줄 아는 것,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망심 또는 반연심이라고 해. 또 다른 백봉 선생님의 스타일로 말씀을 하면 상대성이라고 해요. 상대성은 모습이 있는 거죠. 상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습이 있는 것을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물건 밖의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 밖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거든. 이렇게 돼 있다면 물건 밖의 물건이라는 것은 바로 물건의 그 당초, 마음 밖의 마음, 그 마음의 당초.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그러한 공성을 깨닫는 것, 텅 빈 공성을 깨닫는 것,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성, 물건 밖의 물건, 마음 밖의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나타난 현상, 연기로 인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현상만 볼 줄 알지, 그 현상의 당초, 그 모습의 그 본성을 몰랐다 이거지. 왜냐하면 본성은 아무 모습이 없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절대성에 대해서는, 본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보림선언에 오니까 본성 얘기를 자꾸 하죠. 본성. 일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든 모습의 본성. 그래서 여기서 상대성은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연기에 의해서 상호의존적으로 일어나.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고정된 자체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변하는 거죠. 변해. 계속 찰나생 찰나멸이라요. 찰나생 찰나멸로 계속 변해. 변하니까 뭐 가짜지요. 변하니까 가짜지요. 그래서 그 가짜에 머물지 않는 것이 진짜 공부죠. 다른 것이 공부라는 것이 돛 닦는다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얼마든지 도를 닦을 수 있죠. 얼마든지 닦고 있죠. 여러분들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은 쭉 가면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가라앉고 지혜가 밝아져서 본성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래서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망심이야. 중생들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아.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가짜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아니까 거기서 번뇌가 생기죠. 번뇌가 생기니까 괴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거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망심이 내 마음이라면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을 상주진심이라고 하죠. 진심인데 이 진심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변하지 않는다. 항상 변하지 않는 진심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새 그 문자 계속 나가죠. 청정심이라고도 하죠. 또 능엄경에서는 청정강명이라고도 하고 보림선언 버전을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주진심, 이 상주진심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문자에도 나갔죠. 성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 탐진치가 어디서 오느냐? 청정심에서 온다. 청정심에서 오는데 이런 탐진치는 또 뭐 때문에 탐진치가 생기냐?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거 보시죠. 그 문자 보시죠. 그걸 또 필사를 해서 계속 매일매일 하시는. 탐진치가 어디서 오냐? 모습에서 생깁니다. 모습. 만약 모습이 없으면 탐진치가 일어날 것도 없죠.
청정심은 모습이 없죠.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탐진치는 본래 청정심에서 오지만 탐진치가 어디서 생기느냐? 모습에서 생긴다.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만 거기에 달라붙어서 탐진치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성자리, 우리의 본성자리. 그러니까 연기는 지금 우리 현재 인연과 조건으로 또는 어변으로 동북망견이 됐든지 벼룩망견이 됐든지 그 망견으로 일어나는 헛것인 그러한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요거를 설명하는 것이 연기예요. 연기. 그리고 그것의 본성, 그것의 당처, 그러한 현상의 당처를 설명하는 것이 공성이죠. 그 본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공성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연기와 공성은 하나의 진리를 두 가지 면으로, 하나는 상대성의 면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하나는 절대성의 면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딱 내가 이해를 하면 일어나고 있는 일체의 모든 모습은 연기,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 공성이다. 이렇게 딱 알면 연기를 알면 공성을 알게 되는 거고 공성을 알면 반드시 연기를 알면 되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이나 발을 보면은 내 손, 내 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것이라는 뜻이죠. 내 손, 내 발. 근데 거울을 딱 봐서 얼굴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나 이렇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에 얼굴이 딱 비치면 그 비친 영상이 진짜 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얼굴이라고, 나의 얼굴,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다 이렇게 하죠. 대성거사님은 내 얼굴이다, 나의 것이다, 이 영상, 이 얼굴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얼굴을 보고 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늙었네. 내가 늙었네. 그래서 이 나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존재로서 그냥 나야, 나 자신, 나라는 것이 하나의 그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와 아소라고 하죠. 보통요. 아와 아소. 근데 진짜 손발을 볼 때는 나의 것이거든요. 손발을 보고 나라고는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목 밑에는 나라고 안 합니다. 근데 얼굴을 탁 보면 어떻게 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재밌는 생각 아닙니까? 재밌는 생각이다. 저기 우리 그 선릉에 있을 때 그 지행거사님이 그 성형외과 의사시거든요. 그거 하실 때 이제 그 예과 있을 때 이제 해부를 하지 않습니까? 시체들을 해부를 하는데 이제 해부를 하기 전에 꼭 묵념을 드린다고 합니다. 고인에 대해서 묵념을 드려가지고 이제 계속 해부를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탁 그 똑같은 이제 그 똑같은 시신인데 어느 날 가니까 목이 딱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되게 당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다가 인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인사를 해야 될지. 얼굴이 있을 때는 누구 이렇게 해서 그 얼굴을 보고 인사를 이제 이때까지 한 거죠. 그런데 얼굴이 다 없어졌대요. 얼굴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목 밑에 몸뚱이 입꼬르 팔다리 몸통이 그분하고 입꼬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인사를 해야 되지? 그래가 되게 당황하신 경험이 있다고 그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몸 밑에
몸 밑에의 몸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그죠? 손이나 발을 보고 나라고는 생각, 나 자신, 나 존재,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얼굴을 딱 보면 나, 이렇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생각의 고정관념, 개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상대성이라는 33쪽 보십시오. 이름자가 붙은 거, 말마디가 붙은 것이 상대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말마디가 붙고 이름자가 붙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청년아, 말마디가 있고 이름이 붙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모습이 있어야지 됩니다.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은 모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말씀은 이렇게 해놓으셨지만 모습이 있다. 그러면 절대성은 모습이 없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네. 또 변할래야 변할 어떤 건덕지가 없네. 근데 상대성은 모습이 있으니까 변할 모습이 있어. 변할 모습이 있으니까 계속 이게 변해가니까 변하는 것은 가짜지요.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진짜, 상대성은 가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모습이 있다,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본 교리죠. 기본 이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모습이 있는 거하고 모습이 없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절대성, 상대성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럼 절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습이 없으니까 말이 붙지를 않고 표현이 안 돼. 그래서 그걸 절대성이라고 뭐를 한다? 이름을 빌려와서 붙여요. 근데 절대성이다 해서 어떤 거기에 고정적인 실체가 있다? 절대성이라는 고정적인 실체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건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절대성이라는 것은 언어가 도단이죠. 언어가 끊어진 자리니까 우리가 이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일 먼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합이 됐을 때 이 상대성이 계속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러면 계속 그것이 헛것이고 머물지를 안 해. 머물지를 않고 머물지를 않아서 정말 텅 빈 그 공성이 드러났을 때 이거를 절대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절대성이라는 어떤 관념, 개념을 가지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죠. 처음에는 절대성이다, 상대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는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죠. 왜?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그 속에 들어있고 또 절대성 속에 상대성이 있죠. 왜냐?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되는 거죠. 절대성 속에 상대성이 있고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뚱이를 항상 나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만약에 몸뚱이가 나다. 나는 그 고정관념만 놓으면 몸뚱이 이대로 절대성이죠. 몸뚱이 이대로 절대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시각현상이 전부다. 시각현상, 안식이라고도 하죠. 청각현상, 또 후각현상, 미각현상, 촉각현상, 그 다음에 지각현상. 이러한 것들이 그것이 전부 그대로 절대성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몸뚱이가 나다라는 것만 딱 끊어져 버리면 몸뚱이 이대로 절대성이라요. 네, 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꾸 따로 이제 이걸 분별을 해가지고 절대성이 따로 있고 상대성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자꾸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을 유식에서는 전식득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이전변을 해서 지혜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몸뚱이가 나다 하는 것만, 몸뚱이, 그러니까 뭘 제일 알아야 되냐? 몸뚱이가 변하는 거 알아야 되겠죠. 몸뚱이가 변하는 거 알아야 돼. 몸뚱이 변하는 것이 아주 뼈에 사무쳐야 돼. 뼈에 사무쳐서 몸뚱이가 몸뚱이로 하는 모든, 몸뚱이 이꼬르 나라고 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것이라. 그래서 헛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허무주의 내지는 또 단면, 이거는 없다. 이렇게 하면은 뭐다? 그것도 한쪽에 치우치는 거죠. 단멸상이죠. 그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는 환. 그렇게 내가 자꾸 공부를 하면 본래 나의 그 지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말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처음에는 이제 말로 해서 자꾸만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자꾸 하면 뭐다?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이미 몸에 배겨버리면 어떻게 보냐? 그냥 헛것으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헛것으로 보면 지혜가 거기서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길이라는 것이 특별한 길이 없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겨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때까지 나는 이 모습놀이만 하던 것이 워낙 쩌들려 있다라고 하죠.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휴지통이 얘기거든요. 휴지통 왼쪽에 30년을 놔서, 제 같은 경우 같으면 70년을 더 놔놨어.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더 옮겼어. 오른쪽에 가서 한 번에 가서 휴지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특별한 경우, 한 1억대 1 정도의 분들은 워낙 전생부터 공부를 해서 마음이 가라앉고 지혜가 밝은 생이 지지로 태어나신 분들은 몰라도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99.99%는 가서 휴지통 옮겨놨을 때 못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그리고 휴지통 옮겨놨는데 버리려면 왼쪽으로 가보니까 휴지통이 없네. 그때 생각이 나서, 맞아, 오른쪽에 내가 갖다 놨지 하고 오른쪽 가서 휴지를 버려. 자, 요게 1번. 이거는 제 생각에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게 딱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꼭 그 짓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수십 년이 흘려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래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바뀌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 늘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다,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다,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휴지를 들고 오른쪽 가서 버려. 이것이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이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다,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다,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서 실제로 오른쪽 가서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없이 반복을 한다. 이것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짜증을 내. 수없이 반복하는 걸, 연습하는 걸 짜증을 내.
왜? 막 금방 뭐가 막 확 잘 돼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 사람마다 인연과 조건이 다릅니다.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의 업식이죠. 일종의 자기의 업식이 그런 줄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냐?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으니까 내려놓고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 그래서 저절로 마음이 가라앉고 지혜가 밝아져서 내 성품이 그대로, 이 상주진심이거든요. 그대로 드러날 때까지 내가 공부를 하면 그냥 그것이 공부의 첩경이다. 그게 공부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공부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막 내가 상상을 많이 하는 거죠. 분별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자꾸 하는 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자꾸 하는 거,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말이 붙지 않은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성은 말이 붙지 않은 절대성에서 왔다. 말이 붙은 것은 말이 붙지 않는 그 당처에서 왔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 그래서 모습을 놔두기 때문에 차별 현상이다. 상대성은 차별 현상이다. 절대성은 뭐다? 절대 평등성이다. 평등성이다. 왜냐하면 아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습이 있다, 모습이 없다, 이걸 확연하게 구별을 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자꾸만 대입을 해봐. 대입을 해보면 정말로 뚜렷하게 이 이치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모습이 없으니까 생멸이 물론 없죠. 모습이 있어야 생멸이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서 왔느냐? 모습은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자리에서 모습을 놔둬. 모습이 없는 본성 자리에서 인과 연으로, 연기로 인해서 모습을 놔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절대성이 상대성을 놔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성이 상대성을 놔두지 않는다. 이거는 절대성과 상대성이 따로 있다. 이러한 생각이죠. 절대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상대성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성과 상대성은 뭐다? 체와 영이다. 성과 상이다. 바탕과 작용이다. 바탕과 작용. 형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림자가 있으면 형체가 있는 줄을 알듯이, 그래서 모습이 있으면 반드시 그 모습의 바탕, 절대성, 상대성. 그래서 우리가 인생놀이를, 이 거짓 것을 놔둬서, 몸뚱이를 놔둬서 인생놀이를 시작하는데, 내 몸뚱이가, 이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가장 기본이 내 몸뚱이가 진짜가 아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거를 수없이 했는데, 실제로 몸뚱이가 진짜가 아니다. 몸뚱이는 변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이다. 이거 알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몸뚱이가 변해서 진짜가 아니고 내가 될 수가 없다. 진짜 내가 될 수가 없고 이것은 진짜 나의 작용이다. 이거 알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히 이제 우리 몸이 매우 컨디션이 안 좋든지 또는 일이 너무 많다든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굉장히 괴로움이 많든지 이렇게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몸뚱이 착 달라붙어 버립니다.
몸뚱이에 달라붙어서 몸뚱이에 달라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체만법이 벌어져. 일체만법이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거를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체만법을 놓아버리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몸뚱이가 변해서 이거는 가짜다. 이건 내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딱 마음에 와닿아야 내가 이제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합시다. 또는 일이 많다고 합시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몸뚱이가 가짜지. 몸뚱이는 내가 진짜 내가 될 수 없지. 이 생각만 안 놓치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이 50%는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잊어버려.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 또 되게 즐겁고 막 기쁘고 할 때도 이 생각이 안 나. 안 나서 어떻게 되느냐? 실컷 시간이 쭉 흘렀을 때 아참 이렇게 하죠. 아참. 그래도 시간 흐르고 나서 아참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그 뒤에 묘명아 절대로 붙여야 되지 말 게 뭐지? 아참 하고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꼭 붙이죠. 뭘 붙입니까? 아이고 또 놓쳤네. 내가 뭐 이래갖고 뭐 어쩌겠네 저쩌겠네. 이거 후렴구 붙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것이 그냥 대나무 솟듯이 뭐 화산 폭발하듯이 일어나죠. 그죠?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막 폭발하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후렴구 안 붙이는 거 이 연습을 상당히 해야 되더라고요.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 기라. 아참 놓쳤네. 아참 이제 생각이 났네. 놓쳤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쩌고 저쩌고 하면은 만약에 막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막 다 흘러서 막 그 밑에 사람이고 뭐 집이고 다 덮어버리죠. 화산재가 막 날라와가지고 막 기온이 떨어져서 농작물도 다 못하게 되죠. 절대 후렴구를 붙이지 말자. 실제로 이거는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결정질 것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야?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실체가 없다. 연기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연기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그럼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면 몸뚱이도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내가 지금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도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머물 수가 없어. 머물래야 머물 수가 없어서 못 머무는 거지. 머물 수 있으면 머물죠. 근데 머물 수가 없어. 왜? 꿈과 같은 것이라서 못 머문단 말이죠. 머물 수 없어서 못 머무는 겁니다. 머물 수 있는데 못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가 없어서 못 머무는 거예요. 왜? 이게 꿈과 같은 것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상호의전적으로 연기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 상대성 그래서 내가 보는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거기서 일어나는 온갖 감각작용 거기서 일어나는 육식 그러면 뭐 몽땅이지요. 몽땅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세상 몽땅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늘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쭉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자꾸만 가라앉아. 지금은 마음이 너무 들떠 있거든요. 마음이 자꾸 가라앉아서 지혜가 자꾸 밝아져요. 지혜가 자꾸.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상대성은 명자가 있다. 아까도 앞에서 나왔는데 명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명자가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모습이 있다. 자, 35쪽 보십시오. 모습이 있다. 모양이 있다. 모습이 있다. 모습이 없다. 요거를 분명히 알아요. 모습이 있다. 모습이 없다. 만약에 내가 화가 나, 불안해, 두려움이 있어, 어쩌고, 막 짜증이 나, 뭐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다. 그럼 그건 모습이거든요. 모습이잖아요. 모습이니까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가짜. 여기 머물 수가 없다. 꿈과 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성은 진짜가 아니다. 상대성은 변하는 거다. 왜? 모습이 있어서. 우리 아마 이거 우리 선언 한 15년 됐는데 아마 처음부터 계속 이걸 했습니다. 계속을 했는데 뭐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습이 있어서 이거는 쉬지 않고 변해. 모습이 있어서 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가 없다. 머물 수가 없어서 못 머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쪽 그러면 변하고 거짓인 상대성은 어디서 왔나? 이거는 변하고 거짓인 상대성은 모습이죠. 그럼 모습은 모습 없는 데서 왔다.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나도 내 몸뚱이 나라고 하는 색수상행식이죠. 몸뚱이와 정신과 그 정신작용도 어디서 왔다? 전부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에서 왔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말마디라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백봉 선생님은 제일 처음에 아무리 그 초보 저도 이제 그 불교 불자도 모르고 거기를 갔는데 선생님한테 갔는데 처음 오는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하고 온 사람이나 똑같이 뭐를 한다? 절대성 상대성 얘기를 하셔요. 절대성 상대성 계속 얘기를 해. 절대성 상대성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 공부를 할 때 이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것이 기초가 탁 닦여 있지 않으면은 공부를 자꾸 엉뚱하게 하게 돼요. 엉뚱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육근, 육진, 육식의 일처의 모든 경계는 뭐다? 상대성이죠. 이 상대성의 상대성의 당처인 절대성이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턱 공부를 하러 오거든. 또 만약에 이런 이치를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자선만 냅다 해. 그냥 막 화두만 들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누가 공부를 하는지 모르거든요. 누가 화두를 잡는지, 누가 좌선을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좌선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좌선을 하죠? 몸뚱이 내가 맨날 하는 거죠. 상대성인 모습이 있는 몸뚱이 가짜인 내가 맨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가 진전이 없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내가 10년 앉았어. 내가 20년 앉았어. 나는 얼마만큼 독경을 했어. 그런데 만약에 모습이 없는 자리에서 독경을 하고 앉았으면은 시공간이 들러붙지를 않거든요. 그럼 내가 얼마나 했어? 뭐 몇 년을 했어? 수십 년을 했어? 이러한 사고방식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시공간이 딱 들러붙어 버리죠. 모습에는. 그러니까 몸뚱이 나에는 모습이니까 시공간이 딱 들러붙어 가지고 폼 잡는 거지. 목에 힘 주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불교 공부하신다는 분 얘기 들어보면 가만히 자세나 이런 걸 보면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해. 이 얼마나 권위가 많고 권력인지. 그 몇십 년 공부한 게 아주 권력이에요. 권력이고 권위로. 그렇게 해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잡죠. 그런 걸로.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모습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 시공간이 안 들러붙어. 내가 몇 년 공부했다, 몇 번 했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것이 안 들러붙어. 그러니까 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청년이 읽을 수 있어? 거기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무다, 돌이다, 지구다, 사람이다, 축생이다 할 것 없이 전부 상대성인데, 상대성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 자리가 깃들어 있어. 그러니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요. 모습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이 깃들어서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을 하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에요. 상대성은 변하는 거요.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절대성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성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났다 죽었다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거든요. 만약 절대성 자리에 변할 것이 있다면 상대성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해. 모든 생각을 다 해. 그래서 거짓 몸뚱이를 같은 걸 놔두어서 인생살이를 시작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씨름을 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씨름해야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절대성 자리를 생각을 안 해. 우리가 정말로 절대성 자리로서의 굴림새인 상대성을 안다면 상대성은 변하는 것이라고 이제 아니까. 1살, 2살 때의 몸도 없고 10살, 20살 때의 몸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없기는 없습니다만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놈이 절대성에서 왔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딱 알고 내가 지금 상대성을 굴리고 있지만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이 도리만 알아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말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지 이것만 납득해 버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네,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현재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배우는 이치를 반드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 정말로 실천해야 돼. 실천하지 않으면 말이나 머리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등광도바님이 치매 어머니를 벌써 10여 년 모시고 있지만 그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이러면 이제 전혀 이렇게 그런 노인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은 정말 힘드시겠다, 수고하시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그 과정,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정말 심적으로도 또는 육체적으로도 또 다른 상황들,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힘들겠다 이것으로 끝나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직접 모셔본 사람이 있다. 내가 그 경험을 해봤다. 이러면은 저분이 얼마나 어떻게 이런저런 일들이 그 많은 일들을 본인이 스스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 경험치를요. 이런 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한다. 모습이 있다. 모습이 없다. 변한다. 변한다. 진짜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생활 속에서 진짜 변하는 것을 알려면은 모습을 걷어잡아야 되거든요. 변하는 걸 알려면 모습을 걷어잡지 않으면 변하는 걸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모습을 또 어떻게 걷어잡아야 되지? 또 모습은 어떤 것이지? 이러한 것들이 점점 자기가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공부죠. 그러한 것들을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하면 거기에서 오는 그 결과로 오는 그 지혜와 가라앉음 때문에 내가 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변화를 하는 거지. 그래 공부는 이런 것이지 이렇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선언에서는 일과 굴리기를 매우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일과 굴리기. 일과 굴리기가 몸에 배이지 않으면 공부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실은 나의 이 고정된 사고방식을 고치기 매우 힘듭니다. 나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가 다 나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전부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실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로 내가 실천을 해서 그 실천 속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은 그 경험을 얻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공부하기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절대성은 바탕이고 상대성은 작용이라요. 그래서 항상 절대성은 진짜고 상대성은 가짜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와 가짜가 한 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몸으로. 그러니까 절대성을 표현하려면 표현이 상대성이고 상대성의 말하자면 방처가 본성이 상대성의 본성이 절대성이죠. 절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나의 본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처님처럼 또는 보살님들처럼 특수한 사람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모습이 거짓은 거짓이야. 작용이죠. 절대성의 작용이죠. 작용이기 때문에 그 작용 속에는 그 바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을 내도 성은 상대성이죠. 화는 상대성인데 그 화는 어디서 왔느냐? 청정심에서 오는 거죠. 본성에서 오는 거죠. 우리의 본성. 화의 본성은 공성이죠. 청정심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에 깃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하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살림살이다. 이 말.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백봉쌤 또 얘기를 하십니다. 상대성은 변하는 것이고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성은 모습이 있는 것이고 절대성은 모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성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습이 없다는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은 모습이 없어서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고, 만약에 생멸, 났다, 죽었다 하는 거는 뭐다? 변하는 도리지요.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 속에 변하지 않는 도리가 그 속에 있죠. 변하는 도리 속에 변하지 않는 도리가 있다. 만약 절대성 자리에 변할 것이 있으면 상대성이다. 만약 절대성이다. 내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절대성이라는 것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져. 그럼 그 사람은 이미 그 상대성이죠. 그렇죠. 허공이다. 허공이 있다. 하면 허공은 이미 상대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해. 모든 생각을 다 해. 또 거짓 몸뚱이를 놔두어서 인생살이를 다 해. 이렇게 한다면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야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라는 얘기죠.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고 있냐? 새말기로 가버린 거죠. 새말기로 간 거죠. 앞에서는 모습 공식이야.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변하는 도리야. 변해서 헛것이라. 변하니까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계속 그걸 설명을 해. 절대성과 상대성을 쭉 설명을 해서 나중에는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바로 새말기가 돼버리네요. 항상 상대성의 바탕이 절대성이니까, 절대성의 표현이, 절대성의 작용이 상대성이니까 어떻게 돼? 항상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일체 모습을 잘 굴리자. 그래서 바탕 자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바로 새말기죠. 새말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저절로 새말기가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새말기가 되느냐? 처음부터 새말기가 안 되죠. 처음부터 새말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예, 새말기를 하려면 적어도 절대성, 상대성의 연기와 공성, 상과 성의 이러한 이치가 정견이 서야 되죠. 정견이 서야 새말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절대성 자리를 다른 말로 해서 법신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말할 때는 절대성 자리가 법신이고 상대성은 색신이라고 합니다. 또 마음으로 할 때는 절대성 자리가 진심이고 상대성이 망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심 자리가 망심을 굴리는 것이고 또 법신이 색신을 굴리는 거죠. 법신이 색신을 굴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항상 법신자리. 다른 말로 하면 허공나지요. 허공나.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딱 정견이 서는 데는 모습 공식이 최고입니다. 진짜로 최고입니다. 왜?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진심과 망심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해야 돼. 이거를 뭐라고 하죠? 식심이라고 하죠. 식심. 진심과 망심을 이치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확실히 구별할 줄 아는 것을 식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조 단경에서도 뭐라고 하죠? 식심을 해야 견성을 할 수 있다. 식심견성이라고 하죠. 식심견성. 그래서 이걸 이제 백봉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공보 윤곽과 바탕이라고 해요.
식심하는 걸 공부 윤곽과 바탕이라고 해요. 이 공부 윤곽과 바탕, 절대성과 상대성, 연기와 공성, 작용과 바탕, 이러한 것들을 모습 있음, 모습 없음, 변함, 변하지 않음, 이러한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생활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면서 이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이 분별심이 일어났다 꺼졌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상대성이구나, 요것이 가짜구나, 이게 내가 딱 알아. 가짜면 어떻게 된다? 변하고 헛것이니까 머물 수가 없지. 그래서 자꾸만 내려놓죠. 안 가면 일어날 때 벌써 탁 붙잡아서 그걸 자꾸 연습을 하면 벌써 뱃속에서 저 밑에 단전에서 뱃속에서 벌써 부글부글 올라올 때 착 걷어잡을 수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삿띠라고 합니다. 착 움직일 때. 본래 절대성 자리는 부동이거든요. 부동인데 경계에 따라서 착 동의되는 순간이에요. 동의될 때 내가 착 알아차려요. 동의될 때 착 알아차려요. 이거는 상당히 내가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죠. 연습을. 그러면 동의라는 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죠. 동의라는 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동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이라.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뭘 해야지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일어나 탁 동해, 탁 동하는 동시에 내가 탁 알아차려요. 그러면은 사라져. 근데 이게 에너지가 되게 많네. 부정적인 에너지든 긍정적인 에너지든. 요새 SK 하이닉스가 200 몇십만 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5만 원에 샀대. 5만 원에 사갖고 200 몇십만 원이 됐으니까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왜 좋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왜 좋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싹 다 있다면. 그러면 되게 좋아. 되게 좋으면 마음이 거세게 움직이죠. 정말 큰 파도가 막 요동치죠. 그렇죠. 크게 요동칠 때 그거를 너무나 센 파도가 오면 요동치는 줄도 몰라. 거기에 어떻게 한다? 그는 태풍에 휩쓸려 가버리죠. 정신을 차릴 여가가 없이 휩쓸려 가버리죠. 그런데 벌써 움직일 때 내가 탁 알아차려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움직이면 그냥 빠져버려. 그러죠. 또 움직이는 거를, 또 동하는 거를 또 알아차려. 또 빠져. 알아차려. 또 빠져. 알아차려. 또 빠져. 이걸 수없이 반복을 해. 수없이 반복을 해. 근데 이거를 저도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공부하는 재미죠. 일어났네? 또 내가 빠지네? 또 거기서 또 알아차렸네? 또 빠지네? 이게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계속 알아차리고 다른 거 생각할 여가가 없어. 그거 알아차린다고 막. 그러면은 그게 공부하는 재미거든요. 그게 공부하는 재미라. 그게 동하는 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그게 뭐냐면, 우리는 딱 생각이 일어나면 O 아니면 X라.
아주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O 아니면 X라. O 아니면 X. 그게 O도 아니고 X도 아니거든요. 김지연 도반님, 어떻게 O도 아니고 X도 아닌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체성이 없습니다. 예. 왜 O도 아니고 X도 그거는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 8식, 아래아식, 저는 그걸 자꾸 자료라고 하거든요. 그 자료에서 그냥 그 자료가 분출이 돼서 그 자료가 쑥 나와서 그 크리브가 있죠. 방아쇠가 있죠. 어떤 자극이 일어났을 때, 감각이 일어났을 때 그 자료가 샥 나와서 거기서 막 울렁울렁 막 움직여. 그래서 그건 O도 아니고 X도 아니라 정말 요거를 잘 자기가 바로 봐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나? 윗바사나라고 하죠. 관이라고 하죠. 관. 통찰이라고 합니다. 통찰. 그래서 그걸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정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윗바사나가 없으면 정만 닦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윗바사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찰을 하는 거죠. 이거는 연기에 의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지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또 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때 일어났을 때 내가 그 경계에 휩쓸려 가지고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또 그것을 움직이는 것을 또 알아차려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죠.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제일 공부할 때 이것을 자기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 그거는 그냥 연기에 의해서 일어날 뿐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뭐죠? 나죠, 나. 나에게 좋고 나에게 나쁜 것이죠. 근데 내라는 것이 없어, 원래. 내라는 것이 없어. 또 뭐, 일어났다 꺼졌다, 그러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 움직이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가 관찰할 수 있을까? 통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부 재료가 차고 넘쳐요. 공부 재료가 차고 넘친다고. 공부한다고 뭐 폼 잡고 어디 가고 할 것도 없어. 지금 여기에서.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걸 계속 관찰하는 거지. 계속 통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우리 불교 공부하는 이 공부를 특별히 뭐 어떤 뭐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단어를 어떤 뭐 특별한 상패 특별한 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통찰해서 사실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대로 살아가려고 그 이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걸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뒤바뀐 생각.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거는 연기에 의해서 지금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인데 내가 뭐 좋네 싫네 하는 것도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좋으면 좋은 대로 쏙 빠져 싫으면 싫은 대로 쏙 빠져 싫으면 싫다고 해서 짜증을 내 이거는 어찌해야 되겠다 저찌해야 되겠다 라고 그 다음에 한없이 늪으로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늘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를 계속 그냥 아무 O다 X다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진리라요. 깨달음이라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최고의 진리, 연기. 연기를 알아야 공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보면 부처님 법을 보았다,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를 보면 공성을 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법이라고 하지요. 모든 법. 가장 가까이는 내 몸뚱이와 내가 쓰는 마음. 나의 내가 있다라는 데서 일어나는 일체의 상황들. 이런 것은 무조건 연기에 의해서, 연기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그 연기 속에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딴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공부를 해요. 계속 공부를 하면 그 다음이 알아서 하겠죠.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그냥 그 공부를 하면 그 공부의 그 결과로서 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어쩌냐. 벌써 내가 딱 일어나니까 그냥 번뇌의 그냥 구렁텅이가 되는 거죠. 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더라고요. 뭘 조금 하면 반드시 그거를 내세우려고 해. 그걸 반드시 남에게 드러내려고 해. 이상하게. 그것이 다 연기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기로. 그 연기로 일어난다는 것이 확실히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되었을 때 그 12연기라고도 하고 그런 고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무명의 고리를요. 그전에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공부 재료가 차고 넘칩니다. 자꾸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이탈을 해서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아주 하수예요, 하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공부의 자리입니다. 공부의 자리. 임재선사가 수처작주가 있는 것이 입처계진이라고 늘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도량이고 바로 공부 재료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지. 다른데 막 바깥으로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까지 내가 바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알 때까지가 좀 힘들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바깥으로 가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육근과 육진과 그 감각작용, 또 육각이죠. 육각, 육시. 탁 여기 인연과 조건이 딱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내가 막 동하거든요. 동할 때를 놓치지 말고 탁 붙잡아서 동할 때를 놓치지 말고 탁 붙잡아서 그냥 놔둬. 안 되면 변한다 것이다를 해. 말로 그냥 해.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면벽 6년인가 9년인가 하셨죠. 달마대사.
마음을 장벽과 같이 가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달마대사 보면. 마음을 장벽같이 가지라는 거는 뭐야?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장벽이라는 게 튼튼한 장벽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잘 붙잡아서 그냥 내려놓아. 반드시 좋고 나쁜 것은 없다. 좋고 나쁜 건 없다.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다.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다.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텅 빔이 자체성이 없다. 꼭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